보이스 트랙이 되겠습니다. 예, 보이스 트랙 잠깐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온 거는 이제 뉴욕시 교통국에서 한 사례에 대해서 좀 나오고 있고요. 저는 마찬가지로 성과물 여러 가지 여기서 또 이제 하이브리드 방식 이런 것들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언급되는 것들은 그 인력 자원 확보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뭐 아주 경쟁적인 고용 환경이고 IT 종사자 실업률 0%다. 그래서 어떻게 잡고 있냐라고 했더니 대학 인턴들을 세뇌해서 뭐 여기 머물도록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예. 그 다음에 나온 게 포커스 그룹 회의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보이스 트랙에서는 한번 같이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이따가 다 보고 나서 다시 한번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나오는 게 이제 EPMO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디지털 혁신이 응집력 있는 전환을 촉발하도록 도울 수 있다. EPMO가 디지털 성공을 위한 경영진 합의를 사전에 촉진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경영진들이 다 자기 맡은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디지털 혁신 이런 것들을 생각하겠지만 통일된 견해로 생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올바른 목표를 달성하는 비즈니스 모델과 고객 경험을 재창조하는 아이디어를 촉발하는 데 EPMO가 적합하다. 그 다음에 외부 컨설턴트, 디지털 개발한 다음 조직 전문가들에게 문의해서 구체적으로 봄으로써 EPMO가 그 경영진의 올바른 유형의 격려와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Extended Influence에서 파트너의 관점에서 수용을 해야 된다. 파트너의 니즈와 경험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바인딩 어서리티 해가지고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와 변경 관리자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뭐 에자일에서 여러 가지 변경에 에자일하게 유연성 있게 대응해야 된다라고는 하고 아까 박은우 의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프로젝트 매니저하고 변경 관리자, 변경이 일어나는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변경 관리 활동을 수행하는데 시간과 자원은 부족하고요. 그래서 변경 관리자와 프로젝트 매니저가 평화롭게 공존하고 변화를 진정으로 수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팀이 이해하도록 돕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보이스 트랙이었고요. 같이 얘기해 볼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가자들이 회의 시간 동안 회의 주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조성할 거냐, 이런 것들이 프로젝트 관리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안건에 대한 얘기는 질문을 한정하기 위해서 미리 참가자들과 회의의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회의 시간을 정해놓는 것. 우리 지금 이것도 지금 약 1시간 정도 계획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각 주제마다 토론할 특정 시간을 정해놓고 할 것을 권장을 한다. 그 다음에 원격 관리. 뭐 저희도 지금 이렇게 스카이프 회의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원격 관리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분위기. 팀원들이 정확하게 실행하고 필요한 바를 바르게 말하고 무엇이 적절한지 질문하고 참가자들의 시간을 존중하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회의 주제 지키기. 회의 목적은 회의 주제를 적극적으로 토론해야 하는 것이다. 요거에서 벗어날 경우에 어떻게 컨트롤할 건지에 대한 얘기들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부분이 조금 저도 나를 조금 회사 생활하면서 많이 고민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일단은 휴대폰이 가장 큰 것 같고요. 94% 직원들이 업무 시간에 개인 용도로 휴대폰을 사용한다. 업무 시간에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94%, 100%까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런 생각입니다. 뭐,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예. 그 다음에 디지털 어수선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프로그램 5개 이상 수행하면서 하고 있고, 툴 여러 가지 3개를 쓰고 있고, 여러 가지 앱 전환하는데 여러 가지 낭비 요소들이 있다. 그리고 세부적인 방해 요소는, 뭐, 소셜 네트워크 검색, 온라인 쇼핑, 데이트 앱 사용, 뭐, 이런 것들로 조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브레인스토밍에 대한 얘기들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스탠딩 미팅에서 서로의 시간과 의견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을 방해하거나 관련 없는 주제를 말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얼마나 사용을 하십니까? 아까 뭐 근무 시간으로 얘기할 때 70% 정도 시간을 보통 업무에 주어진 시간에 70%를 해당 업무에 몰입해서 쓸 수 있다 일반적으로 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뭐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좀 제 관리자 입장에서 보면 항상 이렇게 굉장히 많이 보이는 이런 모습들이 그런 직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뭐 지적은 해야겠긴 한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투입하는 시간하고 성과물에 대한 그런 객관적인 지표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일단 태도나 뭐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어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올바른 피드백이 될까 그런 것들도 참 많이 고민이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예. 박응료 의원님은 어떠세요? 회사에서 이렇게 주변 분들 보시면 뭐 회사마다는 다 다르겠지만 이런 걸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게 예전에는 그 핸드폰 보는 거를 위에서도 되게 안 좋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되게 막았었는데, 네. 근데 요즘에는 오히려 저희 주로 사용하는 카카오톡 있잖아요. 네네. 이게 지금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랑 현장이랑 같이 그 현장에서 사진을 찍어서 바로 올리면은 뭐 설계나 다른 기타 부서들이 보고 즉각적인 대응이 빠르기 때문에 이제는 핸드폰 보는 거 가지고는 그렇게 뭐라고 안 하는 분이 어떻게든 일만 잘 되면 되자. 뭐 그렇죠. 그렇게 일만 잘 되면이야. 예. 네. 카카오톡이 굉장히 편한 거긴 한데, 그리고 여러 가지 보안이나 이런 데는 문제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도 좀 얘기가 돼서 카카오톡으로 뭐 하지 말자라는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너무 편한 프레임이다 보니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예. 김상현 위원장님은 어떠세요? 사실 저는 회사에서 PC에 그 카카오톡을 사용할 수 없게 회사에서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그 쓸데없는 프로그램을 회사 PC에는 깔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도 불구하고 회사에서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뭐 아까 박은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진 자료라든지 그런 것들을 카카오톡을 이용을 해서 지금 업무 보고를 하기도 하고 자료를 공유를 하기도 하고 그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예. 네. 근데 사실 저 같은 입장에서는 그 제 밑에 직원들이 많은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 밑에도. 예. 그 직원들이 뭘 하든 무슨 짓을 하든 자기 업무에 할당된 것만 하면 뭐 하든 전 신경 안 써요. 하고 뭐 할 수도 있겠죠. 물론 하면 안 되지만 하지만 예. 제때 제 시간에 제 성과물을 낸다면 뭘 하든 신경 안 씁니다. 예. 물론 제가 가서 야, 그 재밌냐? 나쁘지 않냐? 뭐 하루 종일 어떻게 하고 있냐? 그러면 네. 뭐 심심하니까 해요. 이해는 돼요. 뭐라 할 수도 있지만 하지 않아요. 왜냐면 근데 그 친구들 어린 친구들 뭐 30대부터 20대 직원들도 있겠죠. 그 친구들 뭐라 하기 시작하면 더 일이 안 된다는 걸 제가 좀 깨달은 바가 있어서 놔둬요. 그래서 그 놔둬도 알아서 잘하거든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금 김상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만 잘 되면 성과물만 제대로 나오면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제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신기술 검토하고 이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게 굉장히 좀 힘들더라고요. 계속 이제 뭐 성과를 보면은 계속 이제 뭔가 검토를 했어요. 검토를 하는데 검토에서 어떤 성과물이 있었지?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접근을 하면 안 되나? 저 스스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런 성과물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애자일 선언문이나 이런 데들 보면 그런 보이지 않는 작업에 대한 어떤 가시화에 대한 그런 것들은 서로 노력해야 된다라는 문구도 있어서 야 저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저는 항상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나의 스태프들이 어떤 업무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거 말고 본인들 스스로 판단해서 이 시점에 이거를 하는 게 맞다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게끔 그 환경 조성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제 선배들, 그러니까 지금 50대 중반 후반 되신 저의 선배들이 이때 이걸 해야 되고 저때 저걸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성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된다라고 저희한테 성과 위주의 그런 거를 엄청 가르쳤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 당시에는 그걸 따라가느라 너무 벅찼어요. 왜냐하면 많은 문서를 만들어내야 됐고 많은 표,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렸어야 되고 그래서 그거에 따른 성과는 보고는 당연히 팀장이나 그에 준하시는 분들이 윗선에 보고를 한다. 매니지먼트에. 그랬었는데 지금은 조금 그 환경이 달라진 게 개인 제 밑에 있는 그 스태프들이 자료를 만들고 뭐 최종적으로 저나 팀장이 이제 검토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럼 네가 이슈해라. 네 머릿속에서 나왔어. 그리고 그네들이 잘 그거에 적응하고 성과를 낼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럼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수 있게끔. 그래야 그네들에 대한 그 인사평가도 이루어지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떻게 도와줄 거냐 이게 고민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해줘야 된다. 그래서 내가 가진 이 능력을 내 후배들한테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걸 잘 안 하죠. 이게 제 프로젝트 저도 10몇 년 넘게 했으니까 이 시점에는 이렇게 이런 게 있어야 되고 왜 있어야 되는지 하나씩 설명을 해줘야 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 사실 귀찮으면 잘 안 하는 편이죠 사람들이. 근데 그런 것들은 당연히 있어야 돼요. 애들 제 스태프들을 트레이닝 시켜서 그 트레이닝 받은 스태프들이 다른 길로 갈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회사도 발전하고 나도 그리고 제 후배들도 발전한다는 거죠.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월급만 받아가지고 내 자리에서 내 위치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되긴 하지만 나의 희생과 봉사로 인해서 내 후배들이 크고 그게 나아가서 내 회사가 더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비단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몸으로 이렇게 좀 표현하기가 쉽진 않다. 사람마다 달라서.
그런 음. 건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많은 참고가 됐습니다. 또 이렇게 뭔가 성과물을 가지고 와서 뭐 상담하면서 성과물을 여러 가지 뭐 피드백해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예, 그럴 때마다 이제 조금 여러 가지 지적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근본적인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해주려고 왜 이런 거를 해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을 서로 이해할 수 있게 좀 얘기를 좀 길게 걸어가다 보면 얘기가 굉장히 좀 길어져요. 뭐 10분, 20분 얘기할 게 아니고 막 3, 40분은 기본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니까 아까 김상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힘들죠. 예, 한두 명도 아니고. 진짜죠. 예. 예. 하지만 또 그 친구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나서, 아, 알겠다, 이해했다, 그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또 가고 이런 거 보면은, 아, 좀 뿌듯한 감도 없지 않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 또, 그런 것들도 좀 우려는 돼요. 이게 피드백이 항상 있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좀 낮은 레벨의 어떤 평가를 가지고 그냥 일단 오는 건 아닌가. 지시라 그럴까? 방침이라 그럴까? 그런 걸 너무 기대하고 있지 않은가. 뭐 이런, 저기죠. 기우죠, 기우. 쓸데없는 걱정? 그런 것들도 되는데, 예, 어쨌든 계속 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화? 우리 조직 뭐 이렇게 되는구나. 서로 관리자와 실무자들 사이에 그런 것들은 좀 계속 좀 만들어 나가야겠네요. 예. 박창훈 의원님 혹시 조언해 주실 말씀 없으세요? 이 회의에 관련되는 거는 프로젝트뿐이 아니고 연관되는 데서 엄청 많죠. 뭐 주제를 먼저 내보내줘야 된다. 막 있는데 네. 여기서의 핵심은 그 집중이잖아요. 주제에 집중하는 거.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 아래는 그 디지털 문명 위기들로 인해서 그 방해를 받는다. 산만한 요소 만들어지는 예, 이런 것들이 예, 있는데 예. 엄청 심하죠. 그리고 그 민간 기업은 좀 덜하겠지만 공공기관들은 좀 뭐 한 팀장 이상 부장 정도 되면 그 이상부터는 하루 종일 해야 합니다. 하루 종일. 무슨 그렇죠. 얘기가 이렇게 많은지도 모르겠고 네, 그 중에 3분의 2는 뭐냐면 전달 사항이에요. 맞습니다. 자, 높으신 분이 음, 사장이 얘기하면 부사장한테 전달하고 부사장이 얘기하면 본부장한테 전달하고 그것에서 센터장이 내려오고 국장 내려오고 부장 내려오고 직원한테 내려갈 때까지 1박 2일 걸리거든요. 바로 뭐 메일을 줄 수도 있고 전달할 수 있는데 꼭 그걸 윗사람 회의에 올라가서 회사 다이어리 이런 데다 메모를 또 다 해야 돼요. 보는데 앞에서. 그럼 그걸 가지고 가서 또 전달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10분 전달하면서 주변 얘기하고 그러면 1시간 반 지나가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 회의에 올라가고 자기가 또 전달하고 그럼 하루 3시간 지나가죠. 예. 그리고 부서 내에 사소한 프로젝트나 조금만 거 있으면 또 옆부서에서 불러요. 그럼 그렇죠. 가면 오전에 그 회의 가서 또 뭐 한 10분 얘기할 거를 1시간 정도 얘기하다가 11시 반 되면 또 밥 먹으러 가요. 회의 멤버들이. 예. 또 하다 또 1시 반에 들어오면 또 어디 회의 들어가. 그러면 또 반은 차. 또 4분의 3은 휴대전화 보고 있고 또 눈치 없는 사람들은 또 이게 모드가 왜 음성 모드 있고 진동 모드 있고 막 그러잖아요. 아, 네네네. 음성 모드에서 또 막 카톡하는 아저씨들도 있고 아이고. 다양합니다. 고개 숙이고 있는 건또 예. 뭐 그런 게 하고 하고 있는 거야. 일반 모이는 회의가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번에 저 같은 경우는 그 이번에 코로나 사태도 있지만 저희 연구소에서도 이제 주간 업무 보고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비즈니스 스카이프로 해가지고 회의를 했거든요. 자리에서 각자 자리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컴팩트해지더라고요. 보고할 것만 보고하고 뭐 피드백할 것만 피드백하고 굉장히 컴팩트해져서 한 보고 시간 전체 회의 시간이 50% 이상 줄어든 것 같아요. 예.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저도 이제 좋죠. 저희 팀에서도 뭐 바로 여기 붙어 있는 자리긴 하지만 좀 모여서 밀폐된 공간에서 좀 안 좋으니까 일단은 스카이프 이런 회의할 수 있게 이제 오디오 시스템들 제공을 해주고 가까이 있지만 일단 이 스카이프로 하고 회의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군더더기가 없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좀 좋은 경험이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아무래도 뭐 모여 있으면 이런저런 얘기하도 뭐 새고 막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것도 이제 딱 원격으로 하니까 컨트롤도 되고 그래서 굉장히 좀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예.